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비트코인이 밑으로 자빠지면서 알트코인들 죄다 우수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억울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악재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오르지를 못했고, 이 비트코인이란 일진, 암호화폐계 일진이죠. 얘한테 딱 걸려가지고 코가 끼어가지고 비트코인이 가자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락률을 보시면은 XRP가 4%, 다른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9%, 비트코인 캐시 마이너스 8%, 라이트코인 마이너스 9%. 근데 가장 큰 문제는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전저점을 돌파를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거래소 기준으로 23센트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정말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은 XRP 가격도 더 떨어지게 될 텐데 솔직히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데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전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리플사가 XRP를 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번 3분기 보고서에 의하면은 XRP 파는 양을 확 줄였죠. 장외 거래도 거의 닫았고 거래소에 내다 파는 양도 훨씬 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오르지 못하고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전이랑 변한 것이 없어요. 물론 제드메이케일럽이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이 리플사가 던지지 않는 만큼 그만큼을 누가 추가를 해서 던지는 것은 아닌가, 뭐 제 나름의 음모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하던 일을 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프랙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박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많이 기다렸었는데 기대도 많이 했었고요. 결국은 빠이빠이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 지금 보시는 영상에 나오는 이 인물은 센텐들 뱅크의 의장입니다. 아나 보틴이죠. 이분이 최근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리플사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곧 있으면은 이 송금로 확장을 추진할 것인데 바로 미국과 멕시코로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거 뭐야? 머니그림이 지금 미국과 멕시코 상에서 실시간 유동성을 통해서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센텐드도 끼어드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많은 기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대형은행이 XRP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금로 확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실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다음 주면은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아무래도 ODL이 아니라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이 있죠.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원페이 FX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엑스커런트 같은 경우도 OD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텐들뱅크에서 ODL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대형은행이 XRP를 사용한다. 지금으로서 가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호재는 그것과 증권 여부, 판단, 그 두 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계신 이모님, 아나보틴 이모님, ODL 한번 써봐. 좋다니까. 피부에도 좋아, 피부에도. 자, 그 다음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메사리 그리고 설립자 라이언 셀키스, 리플사를 굉장히 싫어하고 언제나 XRP를 공격하는 그런 업체와 사람이죠. 라이언 셀키스가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비롯해가지고 XRP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는 리플이 산하 비영리 단체인 리플웍스를 조세 피난처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는 리플웍스의 2018년 대차 대조표를 인용하면서 리플웍스가 자선 기부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리플웍스의 수익은 3억 달러, 운용 자산은 12억 달러이며 비과세 비용은 2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리플은 지난해 리플웍스에 1억 7,4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미디어는 리플웍스가 물질적인 도움 대신 전문가가 자선 상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별걸 가지고 다 트집을 잡고 있죠. 이 리플사만큼 기부를 많이 한 암호화폐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기부를 덜 한다고 시비를 걸고 있죠. 이 법으로 어긋나는 게 있으면은
그냥 고소를 때리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깨작깨작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참 할 일도 더럽게 없는 놈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리플사와 XRP를 공격하는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가격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후려치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자, 그 다음에는 크리스 랄슨의 최근 인터뷰에 관한 소식도 나왔는데요. 최근에 그는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불확실성은 기술 혁신에 크게 해를 끼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엔화, 위안화 등 모든 전통 법정 화폐가 세계 경제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치를 보다 쉽게 다른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이 필요하며 이 브릿지 커런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규제 명확성이 필수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규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좀 명확한 규제를 달라라고 다시 한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크리스 랄슨 뿐만 아니라 데이빗 슈월츠 그리고 빵용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고속도로 위에 시속 몇 킬로 이상 달리지 마시오라고 나와 있으면 그것을 지키면서 법을 어기지 않고 달릴 수가 있는데 그냥 적당히 달리지 마시오 이래 놓으니까 기업들이 겁이 나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모든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이대로 뒤처지면은 미국도 미래가 없습니다. 정신 빨리 차려야겠죠. 지금 중국은 쭉쭉 뻗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엔 제가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소식인데요. 이번에 하이퍼레저 퀄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에서 자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툴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인터레저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레저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법정 화폐는 물론이며 다른 토큰화된 자산들, 암호화폐들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레저죠.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넓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요. 다음은 정말 오랜만에 Raised in Space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스프링이 대량 투자를 하고 있는 음악 업계의 대부들이 이끌고 있는 Raised in Space 프로젝트가 이번에 데이터 관리 플랫폼 개발 회사인 어우디젠트라는 회사에 670만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의 이름을 보면요, 눈에 띄는 것들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노보그라츠의 갤럭시 디지털이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꽤 큰 음악 회사 및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 워너 뮤직 그룹이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아,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알리바바 엔터테인먼트의 의장도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전망이 밝은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어우디젠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큰 문제들로 지적이 되고 있는 청중 소유권 문제와 자사 데이터 수익 창출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방책을 첫 번째로 내놓은 회사이고 계속해서 회사는 큰 성장을 거듭해 왔었습니다. Raised in Space의 CEO 잭 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음악 산업은 광고를 하는 데서 사용하는 수십억 달러 중에 절반 정도를, 50% 정도를 올바른 청중을 찾는 것과 봇들 그리고 반복되는 오래된 제3자 회사들에 의해서 낭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지껏 누가 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술이 부족했으며 이런 상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대로 된 팬들과 타겟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려내는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낭비가 되었었던 자원들을 절약할 수가 있고 Raised in Space의 사업이 활성화가 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 XRP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뿌려진 씨앗들은 많이 있는데 조금씩 싹을 튀어나가고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조금만 더 빨리 모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한번 부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한 소식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크립토 L이라는 분이신데요. 일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XRP 전문 유튜버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분께서 최근에 합동 스트리밍 하나를 주최했었는데요. 여기 참여한 인원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바로 VChain의 CEO입니다.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VChain. 물론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었던 VChain,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XRP 기축 거래소 비트루의 CEO입니다. 뿐만 아니라 XRP 레저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셋이서 함께 앞으로 블록체인 전망과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트리밍 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가지로 시청을 하는데 힘든 점이 있는 그런 스트리밍이었었는데요.
앞으로 잘하면은 어쩌면 이 XRP와 VCN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또 좋은 시너지 효과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잠깐 가져보고요. DC 블록체인 서밋 같은 경우는 2020년도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도 빵형이 참가하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티켓 비용이 무려 699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갑부들만 가는 곳인가봐요. 겁나게 비싸네요. 자, 아무튼 2019년도에도 이 빵형이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활약을 해줬었는데 2020년도에도 초대가 한번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간 오래된 정보인데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또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연구 자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한 그런 자료이고요.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분산 원장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러한 기술들을 지금 현재 통신은행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산 원장 기술을 대표로 이 리플사가 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약간 안이 꼽지만 스위프트도 당연히 여기 옆에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분산 원장 기술의 대표주자는 리플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연구를 해왔고 지금 현재 리플사의 기술은 그 효용성이 인정이 됐으니까 웬만하면 나와가지고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이 조니 로렌스라는 사람, 전에 XRP 관련된 멋진 그래픽을 만든 사람이었죠. 최근에는 또 이렇게 크립토 인베이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XRP가 보시면은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비트코인을 이제 맞서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신나는 금요일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약간 암울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청자분 중에 몇 분께서는 XRP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더 많이 매집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분위기가 처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암호화폐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들은 전에도 있어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부디 크게 실망하신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암호화폐 시세표를 한 곳에 밀어 놓으시고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께 스스로의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광고 시청,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을 하시면서 명상의 시간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